혹시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나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가벼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지금 느끼는 그 상실감과 혼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어두운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보이지 않는 폭력, 즉 당신의 영혼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비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더 끔찍한 것은 거울 속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당신에게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무능해,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면 우리의 뇌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한 외부적인 행동만이 감옥이 아닙니다. 진짜 감옥은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게 만들었는가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 마음속에 지어놓은 보이지 않는 감옥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똑똑히 들어주세요. 당신 안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그 사람, 당신의 본래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년간 쌓인 거짓말과 조종, 그리고 자기의심이라는 두꺼운 흙더미 아래에 묻혀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가난, 질병, 상실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지독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눈에 보이는 멍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서서히 침식시키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천천히 해체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재창조합니다. 더 약하고 더 작고 결국 당신의 영혼을 대가로 타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적 학대는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화처럼 달콤한 매력으로 찬사와 감탄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당신은 나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말을 믿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황홀한 순간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거미줄 같은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당신이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은 당신을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당신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당신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저항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논쟁하는 대신 그저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당신은 혹시 정말로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주먹이나 고함이 아니라 아주 작고 치밀하게 심어진 의심의 씨앗들. 그리고 한번 뿌리내린 의심은 무섭게 자라나고 퍼져나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휘감아 버립니다. 당신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갈등과 처벌, 그리고 버림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혹독하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게 현명한 거야. 평화를 지키는 방법일 뿐이야. 모든 전투에서 싸울 필요는 없지.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스스로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른 어느 날,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더 이상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닌 낯선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단단했던 자리에는 이제 망설임만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곳에는 두려움이, 힘찬 목소리가 있던 곳에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당신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가질 가치도 없었다고 세뇌당한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진정한 파괴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한 거짓말. 그들이 빼앗아간 것들이 아니라 단지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세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존재로 자신을 개조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게임이었으니까요. 언제나 그것이 게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 당신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어 당신이 더 이상 저항조차 하지 않는 지점까지 당신을 무너뜨리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흥미롭지도 유용하지도 않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텅 비고 혼란스럽고 공허해진 당신을 당신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폐허 속에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더 빨리 떠나지 않았어? 왜 그런 일을 당하고만 있었어? 그 질문들은 당신의 심장을 도려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체계적이었으며 애초에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 동안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일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순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수어 버립니다.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말이죠. 그들은 먼저 이상화 단계로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이 결코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꿈과 같이 가장 깊은 욕망을 거울처럼 비추며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인 척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디고 미끼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환상에 빠져들면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물론 한 번에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미묘하고 교활하게 진행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비난들, 당신이 애타게 매달리게 만들 만큼만 애정을 거두는 행동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말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이해 자체를 다시 쓰고 싶어 합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그들이 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어느 날은 잔인했다가 다음 날은 한없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말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오직 자신만이 당신을 이해한다고 속삭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순환은 당신을 올가매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잔인함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동시에 그 사이사이에 주어지는 한 줌의 친절에 중독되어 갑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떠날 만큼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훈련시킨 방식이니까요. 혹시라도 당신이 용기를 내어 저항하려 하면 그들은 논리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들은 교묘하게 상황을 뒤집어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더 스스로를 의심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며 살얼음판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파괴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고통의 공범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해 벌어진 이 심리전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들을 떠나고 모든 연락을 끊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면, 머릿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내가 틀렸어, 넌 부족해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공격하도록 재프로그래밍 되었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존자들은 그 관계를 떠나고도 결국 비슷한 유형의 다른 관계에 또다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감정적인 것을 넘어 인지적인 차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고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왜곡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안에 있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감옥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패턴을 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 패턴을 가스라이팅, 이상화와 평가절하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그들의 마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환상의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내면화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반응하고 스스로를 침묵시키고 갈등을 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수년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작고 두려움에 떠는 버전의 당신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내 안의 나에게 저항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은 끔찍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전의 나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고통을 피하는 법을 알고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생존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생존 모드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진짜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자기의심과 세뇌의 층 아래에 묻혀 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당신을 가두었던 낡은 패턴을 깨부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막막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없어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는가?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붙잡을 나라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광활하고 텅 빈 공간의 가장자리에 서서 이곳에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당신 내면의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모르는 불편함과 기꺼이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바닥부터 모든 것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해로운 행동을 더 이상 변명해주지 말고 당신을 무기로 이용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고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의 삶에서 당당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우선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뇌였고 조종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대가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예전의 작고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씌운 가면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될 시간입니다. 자유는 때로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과 미래,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모두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또 다른 통제와 구조를 찾아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하나의 통제를 다른 통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함 속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나아가세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의심 없이 당신의 직감을 믿으며 거울 속에서 마침내 미소 짓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이 원래 되어야 했던 그 사람